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졸업하셔도 되고 유예하셔도 되고 수료하셔도 됩니다. 근데 졸업하는 게 난 낫다고 봐. 요즘 졸업하는 게 나아. 안녕하십니까, 캡틴 밴더맨입니다. 후! 자, 이 졸업과 졸업유예에 대해서 뭘 할까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흔히 듣는 질문이에요. 내가 졸업하는 게 나을까요? 졸업 유예하는 게 나을까요? 요즘은 졸업과 졸업유예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졸업과 졸업유예, 수료는 세 가지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졸업과 졸업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졸업과 졸업유예를 하는 고민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에도 이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졸업유예랑 수료라는 게 이게 참 슬픈 말이야. 왜냐면은 나는 이제 학위를 받았어. 그리고 졸업할 조건이 다 됐어. 근데 이걸 나중으로 굳이 미룬다는 거야. 왜? 이게 결국에는 그 면접관의 단 한 개의 질문, 공백기 때 뭐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이 졸업 유예나 수료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공백기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졸업 유예를 선택하거나 수료를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자 트렌드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똑같은 고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졸업하셔도 되고 유예하셔도 되고 수료하셔도 됩니다. 근데 졸업하는 게 난 낫다고 봐. 요즘 졸업하는 게 나아. 여기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왜라는 거야. 왜? 아니, 왜 졸업할 거예요? 취직을 위해서. 왜 졸업 유예할 거예요? 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수료할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졸업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졸업을 미루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왜 졸업을 해야 되나라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요. 난 졸업하면 반드시 취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이뤘어. 그럼 졸업하는 게 맞죠.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거와 반대로 이제 나는 진짜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번 연도 안에 이번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취업하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의지죠. 세 번째로는 이제 유예를 해야 되는 경우에 돈을 보통 내야 돼요. 이제 어찌됐든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에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단순히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비싼 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 넘는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니 지원자님 왜 이렇게 학교 오래 다녔어요? 아니 대학교 4학년이면 4년 아니야? 뭐야 7, 8년이나 다녔네? 라는 따위의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포함한 이제 평균 6년이긴 한데, 요즘 뭐 이제 1년 휴학 해가지고 7년까지 해도 돼요. 그렇다면 졸업 유예는 왜 할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도서관 계속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대학생 인턴 채용 등을 좀 전략적으로 좀 더 이제 난 대학생이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죠. 비록 내가 학사과정이 끝났음에도. 그리고 심지어 뭐 하시는 분이요? 이랬을 때 저 대학생인데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취준생이라고 뭔가 이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백기가 길어지면은 일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근데 서류와 면접에서는 내가 이 속이 타들어가도 때묻지 않은, 속이 새까맣지 않은 깨끗한 신입인 척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친척들한테 요즘 뭐해? 라고 했을 때 난 아직 학생이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서, 뭐 이제 명절 같을 때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료는, 요즘 수료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수료를 할 친구들이 많은데, 졸업유예랑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학생이나 신분을 유지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유예는 돈을 어느 정도 학교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금전적으로 아낄 수가 있죠. 이 돈을 안 내도 되거든. 근데 이제 수료를 이제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 공인 영어 점수를 이제 보통 대학에서 많이 졸업 요건으로 걸고 있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고 반납 안 하면 졸업 유예가 아니라 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수료를 택해요. 왜? 졸업 유예 비용은 비싸고 또 그냥 졸업하기에는 뭔가 공백기란 부담이 크거든. 자, 근데 이게 실제 채용에서는 어떨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본인이 목표한 도달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1, 2년은 공백기로 안 봅니다 라는 인사 담당자들의 어떤 뭐 인터뷰라든가, 실제로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2년 공백기 요즘 같은 취업난에서 1, 2년 공백기 당연히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인사 담당자들이나 유튜버 분들의 말이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조금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지원율이 높은 금융권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신한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직군의 기업금융과 WM 분야를 채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인원도 뭐 세 자릿수로 채용하고, 여기 이제 공통 자격 요건을 보시면은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단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인 경우 해당 기간 내 졸업해야 하기를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졸업 예정자나 수료자야. 근데 보통 기업의 최종 합격가면 그 졸업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을 했거나 졸업 예정자이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수료일 경우에 문제가 크다는 거죠. 졸업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데 나는 수료 증명서가 나와버리거든. 근데 최종 합격이 여기 일정을 보면은 12월 2주차네? 그러면은 12월 2주차부터 보통 졸업 언제예요? 2월 중순에 하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많으니까 언제든 졸업할 수 있구나. 아하, 아주 좋구만. 돈도 안 내도 되고 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학교들이 학사 일정이란 걸 준수하면서 졸업 예정자들을 조사하고 또 졸업 처리를 시키거든요. 언제든지 졸업을 가능한 게 수료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수료자야. 근데 학사는 다 마쳤어. 조건도 다 돼. 그 책 빌려온 거 반납만 하면 돼. 근데 반납해도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졸업 예정자를 받는 그 학사 일정 자체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 채용 취소.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 사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 학력을 졸업 예정으로 기재하였으나 2020년 2월 졸업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졸업 증명서를 그때 때 맞춰서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수료자가 남는다, 혹은 계속 졸업 예정자로 남는다. 채용 취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제 사기업분들이 많이 쓰시는 CJ 제일제당도 한번 볼게요.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지원 자격이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뭐 기졸업자 및 2021년 2월 이내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라고 돼요.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전형 단계에서 이제 일정을 보면은 2차 면접이 12월 말에 진행된단 말이야. 그럼 최종 합격은 언제 되겠어요? 12월 말에 봐서 12월 말보다 더 말에 이제 발표가 나거나 아니면 1월 달에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입사도 2020년 1월이요. 그럼 내가 수료자야. 그러면은 이 짧은 1, 2주 안에 내가 수료자인 거를 졸업자로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지원서를 접수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이제 직무수행 능력평가, 뭐 이제 쉽게 말하는 인적성이죠. 이런 것도 보고 2차 면접 보고 막 정말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기나긴 채용 과정을 이겨내고 제일제당에 취직을 했어. 근데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준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를 판단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공공기관에서는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어요. 예, 공공기관은 이제 청렴해야 돼. 일단 청렴하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칼같이 잘라요. 자, 2021년 상반기, 이번 상반기였죠? 국민건강보험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한번 볼게요. 채용 및 근무 조건 보면 460명을 채용한대요. 엄청나게 많이 채용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써요. 실제로 뭐 정말 10,000명, 20,000명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채용에 특이한 점이 있으면은 이전 지역 강원 인재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나 지방 대학을 졸업하셨을 경우에, 혹은 졸업 예정인 경우에 어떤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강원대라든가 강원 지역의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 또 내려다 보시면은 증빙서류 기간이 이제 면접 심사 응시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낸단 말이죠. 내가 이 깜빡했고 졸업 예정 그걸 증명을 못했어. 그냥 수료를 했어. 일단 수료 내자. 나중에 내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면접 보고서 최종 합격을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락이 온 거죠. 저기 수료 증명서 냈는데 수료자신가요? 네네네. 저 지금 학교 이제 안 가도 되고 다 졸업됐는데 다음 학기에 바로 가져올게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연락이 왔지. 채용 취소. 왜 그럴까요?
채운 거 어디를 살펴봐도 최종 학력 기준 졸업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거지 그 어디에도 수료 증명서를 받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예외를 만들면 안 되는 곳이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졸업 유예나 수료를 결정할 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사관리팀에 문의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게 돈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졸업이든 졸업유예든 수료든 뭘 하든 반드시 본인한테 반드시 필요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관리팀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거야. 제가 수료하고 싶은데요. 수료하면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졸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요 여름 졸업 5월, 겨울 졸업은 12월에 신청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죠. 졸업을 하거나 돈을 내더라도 졸업 유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지 항상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근거를 본인이 납득할 만큼 항상 충분히 찾아보고 졸업 및 졸업 유예를 할지 수료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졸업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업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취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말하죠. 취업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셔야죠. 졸업을 안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시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차라리 졸업하고서 그 남는 기간 동안에 본인이 취준하면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면 어때? 공부할 때 뭐 했어요? 저 자격증 공부했는데요? 라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